이재명 고발키로 마은혁 임명을 강요했으니까 강요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헛소리 견인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오늘 최상무 권한대행 탄핵하겠다. 그리고 그 전부터 이미 시사를 했잖아. 이제 최상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에서도 임명하라고 하지만 국회 임명권을 침해하고 있다. 위헌이다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니까 아니 입법부 입장에서 당연히 탄핵해야지. 행정부의 수장도 아니야 이 사람. 권한 대행일 뿐이야. 맞아. 근데 권한 대행이 입법부가 무언가 요구를 하고 심지어 헌법재판소가 이거 위헌 요소 있다 해라. 해도 무시하면 탄핵을 하는 게 정상적인 입법부 아니야? 그렇지. 당연한 거지. 탄핵을 시사하니 국민의힘에서는 나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입법부로서의 기능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는 게 최상무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요했다라는 명목하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고발한 거야. 강요죄로. 나는 저 국민의힘이 국민이라는 걸 쓰는 것조차 수치스러워. 항상 느꼈지만 근데 이거 보면서 야 진짜 수준 떨어지는 정당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 헌재 때려 부수자 뭐 처단하자 갈아 마시자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폭력 선전선동을 했던 집단이 본인들이잖아. 그래.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 그렇게 협박하고 강요했던 강요죄 당사자 현행범들 본인들 아니냐고. 그러면서 그 본인들이 이런 강요를 했던 이 현행범인데 사실상 그러면서 뭐 이재명 대표가 헌법을 지켜야 된다 지키라고 얘기한 게 그게 강요다?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발언 때문에 이제 강요죄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몸조심해라. 이게 핵심이잖아. 그러니까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나 체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거든. 그러니까 상식적인 그래. 사실 얘기야. 이게 크게 문제가 될 나는 사안이 아니라고 보거든. 맞아.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 테러리스트인 줄 알았다. 깡패냐 막 이런 얘기 하잖아. 근데 먼저 짚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 요소가 있다라고 해서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있는 최상무 권한대행에게 국민의힘도 입법부야. 맞아. 잊지 말아야 되는 게 국민의힘 행정부가 아니란 말이야. 그럼 국회의 권한을 침해받은 거에 대해서 항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말도 안 되는 위헌을 저지르는 최상무 권한대행을 보호하고자 하는 거야. 이 형법상 강요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처벌한다. 근데 일반의 상식선에서도 현저히 이게 벗어나는 강요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는 법률이란 말이야. 근데 상대방이 큰 공포심을 어쨌든 느껴야 되는 건데 뭐 최상목이 눈 하나 깜짝해? 누가 깜짝하냐고 안 하잖아.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재판소한테 인용되기만 해봐라. 대한민국의 헌재가 정상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 이런 발언이야말로 강요죄지. 그래, 자기들이 맞아. 원하는 판결을 하게끔 하려고 국회의원 직위로 찍어 누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리고 최상무의 권리 행사가 방해가 실제로 됐어? 안 됐잖아.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걔네들은 미수범이다 뭐 이런 얘기 하겠지. 그런 헛소리를 계속 덧붙여가지고 질질 끌 거야 쟤네들은. 근데 앞서서도 예슬이 누나가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뭐 틀린 말을 한 게 아니잖아. 최상목이 뭐 자유로운 어떤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사람도 아니고 국민의힘이 도대체 뭐라고 난리야. 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집단 때문에 우리나라 법치와 헌법이 정말 진짜 조롱거리가 되어 가고 있는 건데 그리고 뭐 강요죄 어쩌고 하면서 협박성 발언이라고 하니까 나도 한마디 하자면 국민의힘 의원들 몸조심해라. 나도. 난 그 얘기 하고 싶어. 진짜 몸조심해라. 왜냐면 진짜 본인들이 쇠고랑 차는 날은 난 머지않았다고 봐. 진짜 역사가 이 법이 단죄를 할 건데 딱 기다려라. 난 이런 얘기 하고 싶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거 말고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한심한 저 내란 정당인 건데 솔직히 뭐 폭행, 협박, 강요, 테러 어쩌고 논할 거면은 본인 지지자들부터 좀 단속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헌재 앞에서 어제 봤어? 그니까 나 그 백혜련 의원이 기자회견하는데 계란을 맞은 거야. 그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계란 맞은 게 큰 대수냐라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극우들이 얘기를 하거든?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되는 게 정상 아니야? 그리고 당연히 이런 일이 일어나면 국민의힘에서도 나서서 이건 무슨 짓이냐 이런 위협적인 행위나 테러는 하지 말아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재밌는 건 뭔지 알아? 그 자리에 추경호랑 나경원도 있었다는 거야. 맞아. 근데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현장에서 했던 발언들이 이제 밖으로 쭉 돌잖아? 그거 보니까 나경원은 민주당 애들 오니까 경찰이 열어준다. 민주당에게 친화적이다. 추경호는 밖에서 하지 뭐하러 쓸데없이 실갱이를 하냐. 그러니까 밖에서 하지 왜 들어와가지고 계란 맞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 진짜 앞서 예슬이 누나가 얘기했지만 저 폭력 행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단속은 하지 못할 망정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게 뭐가 문제인데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 그리고 백혜련 의원 계란 맞는 거 다들 뭐 민원인분들도 보셨겠지만
이제 눈가 근처에 맞았단 말이야. 잘못하면 실명할 수도 있었던 거고, 그리고 꼭 실명을 하지 않더라도 저 계란을 던져서 맞춘 행위 자체가 폭력 행위인 거고. 그럼 아니 그리고 그런 폭력이 용인되는 게 비정상적인 정치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걸 아무렇지 않게 자기 지지자들이 하면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서부지법 폭도들 이후에 지금 뭐 헌법재판소를 불지르겠다라고 하면서 아휴, 헌법재판도 도면이 유출되는 사태도 벌어졌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걸 말이 안 되는 지금 일이거든. 유발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 국민의힘이라고 봐. 아니 어떻게 헌법기관에서의 그 설계 도면이 이게 유출될 수가 그러니까. 있어?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는 일인 거지 진짜. 난 이 유출 경로도 사실은 의심스러운 게 음. 이거 아무나 못 가지고 있거든? 그치. 도면? 근데 이게 유출이 된 것도 경위를 나는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고 봐. 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거슬러 올라가면은 저 내란 세력을 돕고 있는 아주 든든한 뒷배, 내란의 힘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게 우리가 추론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걸 설계도면을 빼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 아니, 일반적인 그러니까 지지자들 뭐 극우 지금 유튜버들이 뭐- 빼낼 거야? 뭐 할 거야? 그러니까 아니 그런 사람들 어떻게 가지고 있냐고. 나는 가장 국민의힘에게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공격이 막 과밀집 되고 있잖아. 깡패냐 정치 깡패냐부터 시작해서 내란을 선동한다. 아마 고소 고발을 멈추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행동을 보면 나는 한편으로 이재명이 되는 게 엄청 무섭구나. 얘네는. 맞아. 아니 나 진짜 내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 국민의힘 패널들하고 토론을 하면은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그 이재명 그리고 민노총, 간첩, 부정선거 이 네 가지 키워드가 없으면 얘기를 못하는 집단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 없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도 다 거기로 이어지는 계속 그냥 나와. 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실제적으로 이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의혹이 어디선가 불거졌거나 아니면 뭐 경찰에서의 뭐 수사, 검찰에서의 수사가 이뤄졌거나 하는 근거가 전혀 없이 이제는 그 각각의 나온 패널들의 상상의 영역대로 그냥 마음대로 떠들어도 되는 지금 장이 돼버린 거지. 이 정치의 장이. 왜냐면 지금 본인들이 하고 있는 뭐 부정선거 논란이나 모든 게 다 근거 없는 음모론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자신들이 내뱉은 음모론도 어디서 보니까 그러더라 라고 하면 그만인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수준이 돼버린 거야. 저 집단을 우리가 왜 이 정상적인 공당으로서 인정을 해줘야 되냐. 난 여기에서 지금 대단한 회의감이 있는 거지. 난 저 정당 해산해야 된다고 봐. 나도 해산해야 된다고 봐. 그리고 음. 당연히 민주당 의원들도 이제 더 이상은 나는 이들을 정치 협치와 파트너. 그러니까 여야가 서로 논의를 하고 합의하고 뭐 얘기하잖아. 정치는 그런 역할이다. 근데 이들과 어떻게 협치를 하고 합의를 말이 안 해? 되는 지금 거지. 협치와 합의가 불가능한 정치 상태야. 어. 이게 종식이 되고 이게 사라져야지 무언가 건전한 토론을 하고 서로 합의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이 어떻게 합의가 가능한 상황이냐고. 안 되지,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지금도 봐봐, 뭐 지금 거의 모든 이 소위 뭐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개혁 법안과 관련해서도 자꾸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걸 무마시키잖아. 최종적인 결론까지 이르렀을 때 가서. 아니 그러니까 이런 정당과 계속 협치를 하고 합의를 한다는 건 나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없어져야 될 일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의원들도 나는 개개인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정당 자체가 진짜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자행하고 있는 국민의힘과는 협의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봐.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진직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어야 될 정당인데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난 그것도 참 답답하다고 느꼈단 말이야. 근데 예를 들면은 지금 이런 내란이 있기 전만 해도 나는 저 국민의힘이라는 집단이 왜 아직까지 이렇게 영속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난 진짜 아주 심각한 의구심이 있었단 나도 말이야. 그랬어. 근데 그렇게 보면서 내가 너무 과한가? 그러니까 우리가 저 극우 집단을 보면서 느꼈던 어떤 혐오감이라 아니면 저들의 그 과격한 언행 이런 사상들 이런 거를 우리가 느끼듯이 저들 입장에서는 나를 그렇게 느낄 수 있나? 중도층에서 바라봤을 때 또 나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이번 사태를 통해서 확실히 알았지. 명확했었어. 정말 온갖 곳에서 친구들한테 다 전화오는 거 느꼈을 거야. 나도 오히려 중도인 친구들 그러니까 자기는 민주당을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건 저런 집단과 무슨 대화를 하냐는 거야. 그래, 이미 맞아. 쟤네는 보여주고 있잖아 계속. 너무 뻔뻔하게. 맞아. 우리가 보면 이제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고 난 이후부터 줄곧 얘기했던 것이 그때부터 사실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일반 중도층 정치에 하나도 관심 없는 사람들조차도 정치 저관여층이 이거는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이라고 보고 그리고 심지어는 내 인간관계를 걸을 수 있는 주요한 어떤 요소가 되고 시점이 있다. 됐다. 맞아. 다 그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비상계엄 이후에 부부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어? 그래?
그러니까 정치 아. 얘기를 나누게 되잖아,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그치. 이거는 기본적으로 성향의 문제가 아니고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는 맞아. 거야. 상식과 비상식의 어. 문제인데. 기본적인 사회 질서가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는 있어. 그렇지만 법원을 때려 부수는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면 안 되고 우리 그 누가 상상이나 하지 마음속으로 개인적으로 맞아. 이걸 실행으로 옮겨? 맞아.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솔직히 나는 그런 생각을 해. 이제 그 왜 아무래도 그런 얘기들 나오잖아.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 만날 수 있냐. 나 못 만나겠지 않아? 못 만나. 아 진짜 상식과 비상식인데 비상식적인 사람 못 만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단순히 진보적 이념과 보수적 이념 우리가 진짜 건강하게 생각하는 그 이론적인 부분에서의 그 이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존중할 있지. 수 있어. 근데 이건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라니까? 이건 이념이 관계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나는 이념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봐. 어. 그러니까 윤석열의 탄핵을 원했던, 파면을 촉구했던 70%의 정상적인 국민들은 지금 그냥 당연히 이 일은 파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종식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만 않을 뿐이야. 맞아. 이걸 이념적으로 아무도 보지 않는다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자꾸 이재명 대표 걸고 넘어지고 뭐 간첩 어쩌고저쩌고 뭐 부정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난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만난다. 약간 이런. 맞아, 그런 생각해. 결혼해서 진짜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봐. 난 이거 가정법원에서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진짜로 진심으로. 그리고 나는 여기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저들은 저렇게 싸우잖아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쟤네 지지자들이 원하는 거를 최선을 다해서 해주잖아. 나는 이 부분에서 이제 어쨌든 제1야당이자 거대 야당이 해야 될 역할은 70%의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원하는 싸움을 해줘야 돼. 맞아. 그러니까 저들이 저렇게 한다고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돼가 아니라 그럼 70%의 국민이 원하는 거를 해줘야지. 그게 대중정당으로 사실 가는 길이거든. 맞지. 그러니까 좀 더 요약해서 얘기하면 선비지 그만해라.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무슨 헌재를 압박하지 말자. 사실 그것 때문에 그동안 헌법재판소 앞에 안 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어. 이제 어제부터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근데 진작에 했어야 돼, 사실. 진작에 사실 헌재로 갔어야지. 아니,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게 아니라 70%의 파면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걸 빨리 신속하게 종식하길 원해. 그리고 그게 정치의 책임이다 이유야. 그치. 그거에 대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지. 맞지. 자, 근데 잠깐 여기서 보면은 우리 이 견인 지역이 국민의힘이 요걸 맞아. 끌고 로고가 있는데 갑자기 민주당이 끌고 근데 솔직히 싫은 소리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난 뼈 아프게 들어야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민주당도 진짜 그러니까 싸움을 잘했으면 좋겠다. 결의에 차서 뭔가를 해야 된다. 진짜 죽을 각오를 하고서 움직여야 된다. 실제로 죽을 뻔했잖아. 돌아오면 그리고 다 죽어. 진짜. 아니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만약에 진심으로 나는 물론 헌재가 그래도 인간이길 포기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헌재가 헌법재판관들이.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우리 사회에서 법학자들 그리고 헌법학자들 수없이 많은 검찰 출신의 의원들 그리고 검사 출신들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윤석열에게는 때로는 예외가 적용이 되더라고. 맞아. 그러니까 나는 그걸 여러 번 보다 보니 이제 무슨 생각까지 드냐면 그러니까 예외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이제 쿠데타가 밥 먹듯이 일어난 나라가 되는 거야. 진짜 나라를 떠야 되는 상황이 될 수 그러니까 있는. 그런 거를 염두해 두고 무조건 인용이 되게끔 만드는 게 난 정치 역할이라고 봐.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는 생각하면 안 돼. 그게 헌법을 지키는 길이야. 그치. 그거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돼. 맞지. 정신 좀 차리십시오. 주어는 없습니다. 네.